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실명으로 정치적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 그러니까 정치인들 얘기겠죠. 당사자들이 검찰 해체를 주장하고 있고, 이 때문에 검찰 악마화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젊은 검사들이 사직이 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현직 검사가 용기 있게 검찰개혁을 빌미로 한 야권의 검찰 해체 주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범야권은 수사와 기소분리로 사실상 검찰의 해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검사가 야권의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장진영, 지금 보니까 사법연수원 36기입니다. 장진영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젊은 검사들이 탈검찰화, 이런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차 이하 검사의 퇴직은 2019년 19명에서 2020년 21명, 21년 22명, 22년 41명으로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조금 지나면 검찰의 구조 자체가 지금 이상한 구조가, 위에 위층은 지금 많이 있고 실제로 뛸 젊은 검사들은 없어지고, 이런 검찰 구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장 검사는 이 글을 통해서 최근 검찰 내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젊은 검사들의 이탈 현상 원인으로 검찰 악마화 프레임에 따른 검찰 자긍심의 저하를 지적했습니다. 경무나 급여 차이, 잦은 인사, 이런 부분은 탈검사화의 주요 원인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장 부장 검사는 수년 사이에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의 권한은 대폭 조정됐음에도 일부 정치적 이슈가 된 사건의 수사로 소위 검찰 악마화 프레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검사의 가족 중 누군가는 지인들로부터 검사는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와서 오늘도 나쁜 피의자들 처벌을 위해서 일하다가 녹초가 되어서 귀가한 검사에게 너도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장 부장 검사는 검찰 악마화 프레임의 주요 배경인 정치 관련 수사가 전체 검찰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0.1%도 되지 않는 거기에 해당되는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살궁리를 하느라고 지금 검찰을 악마화하고 또 검찰의 권한을 뺏으려고 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려고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 부장 검사는 검찰 사건의 0.1%도 되지 않는 일부 정치적 사건에 관련된 분들이 지난 검찰 개혁이 부족하다면서 이제 검찰 해체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외치는 야당 정치권을 직격했습니다. 그는 또 일부 수사로 검찰 전체를 악마화하면서 범죄 수사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해서 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검찰 악마화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범죄 피의자인 정치인들이 나서서 자꾸 계속해서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을 향해서 정치적인 완력을 사용하는 부분을 직격하는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장 검사는 이어서 0.1%의 일부 정치인의 사법적 이익을 위해서 99.9%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들의 범죄 피해에 눈을 감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검찰 악마화 프레임 전략이 성공해서 검찰이 해체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공수처의 악마화, 경찰의 악마화, 법원의 악마화 프레임 전략이 시도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극히 일부, 그러니까 0.1% 나쁜 정치인들을 위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 법원을 악마화시키고 나면 결국 나쁜 놈들, 범죄자들만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표적 발언으로도 볼 수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놓고 반박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장 부장 검사는 결국 사법기관의 기능이 훼손되고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파괴됨으로써 민주주의 이념만 남아 법에 의한 분쟁 해결의 자리에 다수에 의한 마녀사냥이 대신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시키고 있는 딱 그 지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장 부장 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죠. 검수완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사건의 99.9%에 해당하는 민생사건의 수사 분야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함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권한이 부여됐다.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과 절차의 복잡성, 경찰의 수사부서 기피 현상 등으로 수사 지연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부서 기피 현상으로 수사 역량의 약화가 오래되는 상황에서 검사들마저 짧은 기간 근무 후에 법원이나 아니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범죄 수사 역량은 현저히 약화될 것이다. 범죄 수사를 누가 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검사라는 직업은 그야말로 법원과 대형 로펌에 가기 위해 단기간 근무하는 한 줄의 이력이자 자격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 부장 검사는 외부의 악마화 시선과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한 제도 변경으로 젊은 검사들이 자긍심과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유능하고 사명감 높은 젊은 검사들의 탈검찰화 현상을 그대로 방관만 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되는 이유다. 더 늦기 전에 검찰 내부를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해서 선의를 가지고 함께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장 부장 검사가 주장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진짜로 처벌할 수 있는 검찰이 돼야 한다, 이런 진심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장 검사뿐만 아니라 지금 양식 있는 검사들은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검수완박으로 일부 정치인들이 실제로 혜택을 입었는데 앞으로 그나마 남은 수사권마저 모두 박탈해버린다면 정말로 힘있는 범죄자들은 날뛰고 큰소리쳐도 아무도 단죄할 수 없는 그야말로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범법자들이 지금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 저들은 검찰 힘빼기 작업을 결코 멈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기대할 수 없는 이상한 처지로 내몰린 그런 현실이 지금 안타깝기만 한 것이죠. 검찰 내부에서도 제2, 제3의 장진영 부장검사 같은 용기 있는 검사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야만 그나마 저들의 시커먼 속내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진영 검사 화이팅,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